12월로 접어들면서 한국교회와 주요 기관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희귀 난치병을 앓는 4살 배기 딸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선 사랑이 아빠가 기적의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국내 이용자 수 1위 모바일 성경 어플리케이션 굿TV 다번역 성경 찬송이 바이블 애플이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부산 호산나 교회가 주변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단 JMS의 정명석 교주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12월로 접어들면서 전국 교회와 주요 공공기관 등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성탄트리 점등식 현장을 종합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첫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가 반짝입니다. 이날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도와 목회자 600여 명이 모여 찬송 메들리를 부르며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러 온 영혼의 다 일어나. 이영훈 담임 목사는 이 땅의 전쟁이 멈추길 바란다면서 내년 성탄절에는 성탄의 메시지처럼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해 사는 사람들,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서 저들이 샘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성탄절에는 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등식이 끝나자 성도들은 너도나도 반짝이는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백성예술대와 백석대 신학교육원 캠퍼스에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5, 4, 3, 2, 1, 축하!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에서는 2일 51회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충만한교회 임다윈 목사를 비롯해 경찰청장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탄트리를 장식했습니다. 이 밖에 전라북도 전주에서도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주제로 전주 순복음교회 송시용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교계 지도자들과 지역 성도,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12월 한 달간 성탄트리의 밝은 빛이 세상에 온기를 전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기대해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앞서 굿TV는 희귀 난치병을 앓는 4살 배기 딸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740km를 걷는 아빠의 여정을 한 차례 보도했는데요. 사랑이 아빠 전효샘 목사가 기적의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서울 광화문에 도착해 딸 사랑이를 만났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4살 사랑이와 엄마가 보고 싶은 아빠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주생 근위영양증을 앓고 있는 딸 치료비를 모으기 위한 아빠의 24일간의 기적을 향한 여정이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사랑이 아빠 왔어요. 아까 보고 있다 그랬잖아, 사랑아. 그래. 아빠 이게 뭐야? 이거? 아빠? 이거 예쁜 편지야. 이거 아빠가 사랑이 더 건강하게 하려고 사람들께 편지 쓴 거야. 청주 오산교회 전요셉 목사는 지난 1월 딸 사랑이가 유전자 이상으로 근육이 퇴행하는 희소 유전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5천만 명 중 1명꼴로 여아에게 나타나는 희귀병. 유일한 희망은 미국에서 개발된 유전자 치료제 엘레비디스로
약값은 약 46억 원에 달합니다. 전 씨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지난 5일 부산에서 출발해 울산, 대구, 대전, 천안, 평택, 오산을 거쳐 이날 최종 목적지인 서울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픈 다리를 이끌고 눈과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740km를 걸어온 전 목사는 사랑이를 꼭 껴안고 긴 여정을 도와온 지인들과 감사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이를 만나서 너무 좋네요. 안 울으려고 했는데 잘 참아냈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인지 길을 걸어도 여전히 내일이 어두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분 한 분 작은 빛들을 모아주셔서 모이니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날까지 모인 후원금은 약 13억 7천만 원. 후원금은 전액 사랑의 열매에 전달돼 사랑이를 위해 지정 사용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이 근력이 가장 강해요. 진행성 근육병은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신약 소식을 정말 그것이 희망으로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후원 명단을 작성해 SNS에 올리며 동행해온 사랑이 엄마는 앞으로도 사랑이의 치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보내주신 온정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았을 텐데 힘을 내서 사랑을 새기며 걸어줘서 정말 고맙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사랑이가 할머니가 돼서도 혼자 숨을 쉬고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치료하는 여정에 잘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이를 위한 후원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티비가 동행 취재한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은 9일 오후 2시 구티비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국내 이용자 수 1위에 오른 모바일 성경 어플리케이션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이 바이블 애플이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애플은 선악과를 통한 죄와 구원의 역사, 바이블은 성경이 인간의 구원의 길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5월 처음으로 선보인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 애플리케이션. 국내 이용자 1위 모바일 성경으로 손꼽히는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은 활용도에 중점을 두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성경 구절과 찬송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개역 개정, NIV, 또 원어 성경 등 13가지 성경 번역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성경 통독과 낭독 녹음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달, 호국 보훈의 달 등 시기별 특별 이벤트를 펼쳐 성도들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친구가 되어온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이 바이블 애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바이블 애플을 접하며 성경 말씀을 따라 구원으로 향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전된 바이블 애플은 성경을 뜻하는 바이블과 그다음에 선악과를 뜻하는 애플의 합성어입니다. 우리의 원죄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에서 이제 비롯됐고, 그다음에 성경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가까이 가게 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 이름 공모 과정에 있어 성도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10월 21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새 이름 공모전에는 수백 명이 응모했고 다각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바이블 애플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부르기 쉽고 더 간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서 바이블 애플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티비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료 성경 보급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구티비 성경의 바이블 애플은 내년 1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계획. 또 국내 모바일 성경 중 최초로 안드로이드 누적 다운로드 500만 건 돌파도 연내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왔지만 주변 이웃에 전하는 따뜻함은 연일 온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동구 매축지 마을 주민을 위해 연탄 1000장을 전달했는데요. 훈훈한 현장을 부울경본부 이주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오전 7시, 이른 아침부터 교회 로비에는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연탄 나눔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100여 명의 성도들. 나눔을 통해 얻는 행복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봉사활동에 동참합니다. 추운 날씨에 연탄 나눔에 참여하신 우리 지성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연탄 나눔이 펼쳐진 곳은 매축지 마을. 이곳은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살며 형성된 마을로 현재 주민 대부분이 80, 90대 어르신입니다. 성도들은 골목으로 들어가 서로에게 연탄을 전달하며 마을 곳곳에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연탄은 1000장으로 성도들은 매축지 마을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길 소망했습니다. 연탄 옮기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겨울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함께 호산나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꼭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이어지며 이번 겨울 주변 이웃들의 조금이나마 온기가 함께하길 희망해봅니다. 구TV 뉴스 이주현입니다. 여신도를 성폭행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단 JMS의 정명석 교주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정 씨를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법원 상고심과 대전지법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들과는 다른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이 정 씨를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정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여신도 8명을 2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최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에 반발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 대관 취소 조치는 주민 안전과 생존에 관련된 것이지 종교 탄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 질의에서 신천지 측이 대관 취소를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사로서 첫 번째 책무는 도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행사 예정일에 납북자 피해 가족 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충돌이 예상됐으며 실제로 충돌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소 권한을 가진 경기관광공사가 북부 주민 안전, 남북 상황 등을 고려해 부득이 취소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단법인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협약식에서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위기교회 지원과 목회자의 생존 보장, 교정 선교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의 울타리가 되어준 기선연에 감사를 전한다며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열심히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선연 윤석전 이사장은 코로나 때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 문을 닫거나 시리에 빠진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연합회를 창립한 것이라며 한교총과 함께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은 많은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지만 실제로 사역을 성공적으로 꾸려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는 고령자 중심이었던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뒤
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끌어낸 목회 전략을 책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의 위기를 믿음이 없는 다음 세대라고 진단하며 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방법으로 믿음이 바로 선 예배와 설교, 학교 현장에서의 목회를 예로 들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는 방법을 전합니다. 또 책에는 미래교회를 이끌 2040 세대를 허리 세대라고 지칭하며 함께하는 청년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도 담겼습니다. 이정현 목사는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정의하며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힘써 양육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에 최신형 240mm 다연장 로켓포를 포함한 주력 포격 시스템 100대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경제 매체 포브스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회의 산하 거짓정보 대응센터의 센터장인 안드리 코발렌코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격 시스템 중 M1991 다연장 로켓포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거의 모든 포격 시스템의 성능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또 북한이 제공한 M1989 자주포 역시 러시아가 국경에서 약 4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등 접경 도시들을 포격하는 데도 쓸 수 있다고 포브스는 우려했습니다. 교육부는 2일 여야 의정 협의체가 중단된 데 대해 안타깝다며 계속 논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의료계 이탈로 협의체가 좌초된 데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범 20일 만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공중분해되면서 협의체를 통해 내년 의대생 복귀 물꼬를 틀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던 교육부 계획도 불확실해졌습니다. 구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바꿀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빠르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 10명 중 3명은 25세에서 34세 청년층으로 1년 새 8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3분기 33만 6천 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천 명으로 1년 만에 25.4% 뛰었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특별한 사유나 교육 훈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청년층의 자발적 쉬었음은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은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다시 격렬해지면서 중동권 정세가 경랑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AP/AFP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리아의 이슬람 무장 조직이 주도하는 반군이 북서부 주요 거점을 장악한 데 이어 중부 하마주까지 진격했습니다. 반군의 이번 공세는 시리아 정권의 우방인 러시아와 이란이 각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지원이 약화한 틈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군은 방어선을 구축해 반군의 진격을 저지했다고 시리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영TV는 지난달 27일 이후 사흘간 정부군이 거의 1000명의 반군을 사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거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수출 시장과 작별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릭스가 국제교역에서 달러의 대안을 찾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릭스 내에선 러시아와 중국 등을 중심으로 달러의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에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몸담았던 로비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로비 업체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는 지난달 26일 주미 한국 대사관과의 계약 체결 사실을 법무부에 신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업체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한 수지 와일스가 2022년부터 근무했던 곳입니다. 머큐리는 향후 대사관과의 경제정책 현안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추어 개발, 조직 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자문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을 보이겠는데요. 밤부터 일부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예년과 비슷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7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전국 교회와 기관, 교계단체에서 성탄트리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이 곳곳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